안녕하세요. 러닝 서포터즈 3기 아동보육가 도현화입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학습 꿀팁 이미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은 지루하고 책에 글자는 너무 많고 교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흘러가는 시점에서 저는 책 모서리에 이렇게 적습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이미지로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적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줍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 대한 기억을 어렴풋이 끄집어내주는 끈앞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전공 서적이어도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은 꼭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고만 넘어가면은 책에 있는 그림일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용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큰 개념 안에 작은 개념, 작은 개념을 형성화하기 위해서 큰 복주머니 안에 작은 복주머니, 작은 복주머니를 그려 넣으면서 그 안에 큰 개념, 또 작은 개념을 형상화시켜서 흐름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지를 피상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느낌을 떠올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수용적이라는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넓은 바다에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어려운 단어여도 한번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면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문장을 읽으며 장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었다 가정하여 문장을 읽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문장을 이미지화하여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시로 시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들고 왔습니다. 시각장애는 시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겠죠? 시각자료가 아닌 청각이나 안 그럼 촉감으로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개발하는 것이 특수교사의 역할이다 라고 저는 떠올리면서 이런 이미지를 구상하였습니다. 이제 글자보다 이미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시험 기간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미지로 공부하는 것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벼락치기 할 때 좋습니다. 공부할 때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본인의 지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번 그려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미지화한 게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나무가 크게 자라나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서 더 큰 나무로 온전히 본인의 지식만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이미지는 더하세요, 나누세요 의미를 가진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공부는 글자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빨리빨리 체득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든 공부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보면은 기억하려고 노력한 정보보다 이미지로 만든 정보가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의 뇌가 글자로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보다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이 크듯이 뇌도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소모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만큼 구체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본인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은 시험 기간에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구별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이미지화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구체적인 사고의 흐름을 할 수 있게 되어 내가 공부할 때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강한지도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필기는 글자로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이미지로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한 러닝 서포터즈 3기 아동보육가 도현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